자, 뉴욕 증시의 분위기, 호재보다는 악재가 조금 더 많이 두드러졌던 하루입니다. 하지만 뭐 몰랐던 악재도 아닌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국내에서는 어떠한 분위기로 접근을 해봐야 될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 연결고리는요,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이사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이사님과 볼 주제부터 공개합니다. 자, 오늘의 주제, 경기 둔화 우려에 차익 매물이 출회됐다. 그러니까 그동안 좀 오른 거에 대한 매물 출회 정도로 봐야 되는 건지 좀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네, 그동안 오른 거에 대한 매물 출회라는 말씀이 사실 딱 맞죠. 이게 좀 빨리 올랐다는 부분들, 빨리 올랐는데 좀 팔고 싶은데, 항상 이 핑계가 필요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핑계를 찾고 있었는데, 큰 핑계를 찾게 되면 여기서 매물이 좀 빠르게 나오는 거고요. 좀 작은 핑계를 찾게 되면 매물이 좀 서서히 나오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사실은 큰 핑계를 당분간 찾기는 좀 쉽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작은 핑계들이 계속적으로 좀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사실 이 전까지만 보면 뭐 산업 생산이 뭐 좀 둔화됐다, 그리고 이 마이크론이 우려감을 표명했다, 그런다고 이렇게 뭐 나스닥 지수가 1.5% 빠질 정도로, 마이크론이 뭐 6.7% 빠질 정도로 이렇게 사실 하락할 이유는 아니거든요. 근데 팔고 싶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이런 모습이 미국 시장에 나타났고, 당분간은 이런 모습들이 앞으로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팔고 싶은 핑계가 필요한 종목들은 최근에 좀 많이 올랐었던 종목들이고, 그리고 기술주들이 좀 많이 빠르게 올랐었기 때문에 이런 핑계거리, 작은 이슈들에 조금 더 주목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다행인 점은 미국 시장의 변동성이 훨씬 크죠. 국내 시장보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시장 이 변동성이 커지면 주식하기가 정말 힘듭니다. 계속적으로 하락하는 시기도 힘들지만 더 힘든 게 변동성이 위아래로 변동성이 상당히 클 때가 개인 투자자분들 손실률도 더 커지고요. 그리고 주식하기도 훨씬 힘든데, 미국 시장보다 다행인 점은 그래도 변동성이 미국 시장보다는 좀 적다라는 게 그나마 좀 다행인데, 미국 시장 그럼 뭐 왜 이 차익 매물이 나왔는지 좀 살펴보면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였습니다. 산업 생산이 이 둔화가 됐다. 사실은 이 얘기가 나올 게 뻔했었죠. 왜 그러냐면 이 물가 상승이 빠르게 될 때는, 물가가 좀 빠르게 올라갈 때는 산업 생산이 좀 둔화가 앞으로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물가가 굉장히 빠르게 올라간다. 소비가 둔화가 되고요. 소비가 둔화가 되면 물가가 다시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기업 실적률도 좀 줄어들고, 그렇기 때문에 금리를 좀 덜 올리겠다, 뭐 이런 식의 이 시나리오가 예상이 돼 있었는데, 산업 생산 당연히 둔화되겠죠. 필수적인 부분들만 늘어나는 그런 모습이 보여줍니다. 이 10월 소매 판매를 보더라도 가솔린 서비스 부문은 4.1% 급증했고요. 음식료 매장이 1.4%가 증가했지만, 이게 먹고 그리고 가솔린은 차 운전해야죠. 운전하는 사람들은. 그런데 백화점과 전자제품은 감소했거든요. 백화점은 좀 덜 가도 되죠. 형편이 좀 어려워졌으면 덜 가도 되고요. 전자제품도 좀 더 아껴서 잘 쓰면 됩니다. 바꾸고 싶은데 좀 나중에 바꾸자, 이런 식으로 가면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꼭 필요한 부분은 증가를 했고, 하지만 꼭 필요하지 조금 미뤄도 되는 부분들은 좀 줄어드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경기는 조금씩 떨어지는 모습, 그리고 산업 생산도 당연히 좀 둔화가 되는 모습, 그러면서 당연히 이 약세를 보이던 달러화가 약세폭을 축소했고, 그리고 이제 결론이 나오죠. 제일 하고 싶었던 게 기술주 중심 차익 매물, 기술주 올랐던 기술주 좀 팔고 싶었는데, 그러면서 기술주 중심으로 차익 매물 출회가 나왔습니다. 근데 좀 대비되는 모습들이 있었죠. 경기 방어주, 대표적으로 이제 미국 시장에서 음식료주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반등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지수에서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 다우와 나스닥 모두 하락을 하긴 했지만, 다우는 경기 방어주가 좀 있었고요. 기술주의 비중이 나스닥보다 훨씬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우 지수가 0.12% 하락, 거의 약보합 수준이죠. 그리고 나스닥은 근데 기술주 비중이 압도적으로 좀 높기 때문에 1.54%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마이크론도 수요에 대한 우려, 결론은 경기가 좀 꺾인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디램과 웨이퍼 생산량 20% 줄이겠다 그러면서 6% 넘게 하락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반도체 업종들 다 하락을 했는데, 나스닥의 영향을 좀 더 많이 미쳤기 때문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4% 넘게 하락을 했고요. 이걸 이제 국내 시장으로 좀 끌고 와보면,
이 다우, 코스피와 코스닥으로 볼 수 있는데, 국내 시장은 사실 이렇게 다우와 나스닥만큼 차이가 많이 나는 모습은 아닙니다. 삼성전자와 LG에너지솔루션도 어떻게 보면 기술주의 범주에 들어가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서 다우가 약보합이다, 나스닥이 많이 빠졌다, 그렇다고 코스피가 약보합이고 코스닥이 많이 빠진다, 이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이 기술주 중심으로는 오늘 국내 시장에서도 뭐 매물이 좀 나올 가능성, 미국 시장 보니까 이 좀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산도 올라가면 내려오는 시간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이번 하락에 대한 성격이 중요한 건데, 매도하고 싶은 그런 거리를 찾아서 내려온 거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또 올라갈 수 있는 기회도 있다라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자, 그럼 국내에서는 좀 어떻게 연결될지 좀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네, 국내 증시, 이 달러가 미국 시장에서 당연히 달러원 환율이 11원 정도 올라 1337원 41원입니다.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이. 국내 시장 어제 1325원이었기 때문에 한 10원 정도 좀 상승할 가능성이 있고요. 너무 빠르게 내려왔죠. 1400원 훌쩍 위였는데요. 지금 1300원대 초반까지 거의 100원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좀 내려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 달러의 약세 추세가 꺾였다라기보다는 1300원대에서 좀 머물다가 다시 좀 떨어지거나 1300원대 초반으로 다시 가야 되는 이런 모습이 좀 더 자연스럽죠. 자연스러움을 찾아가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코스피 200 선물 같은 경우는 한 0.5%, 코스피 같은 경우는 0.7% 좀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들이 유레스에서 좀 나타났기 때문에 국내 시장, 미국 시장 뭐 나스닥 1.5% 하락했다라고 하면 뭐 코스닥 너무 걱정하시지 마시고요. 뭐 이렇게 많이 하락할 가능성은 좀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 같은 경우도 뭐 소폭의 하락 정도, 뭐 한 0.5% 정도 하락, 뭐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술주 중심으로 차익 매물 나왔다 그러는데 전일 국내 시장에서 코스닥이 조금 더 좋지가 않았죠. 안 좋았죠. 이 기술주 중심의 매물 출회 국내 시장은 어제 있었는데요. 최근에 이런 기술주의 매물 출회, 최근에 많이 올랐었던 종목들의 차익 매물 출회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크게 뭐 여기서 바뀌었다라기보다는 매물 출회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미국 시장에서 마이크론이 좀 하락할 때에 좀 더 많이 눈에 띄는 그런 섹터였죠. 반도체가. 그렇기 때문에 국내 시장에서는 반도체 관련한 종목들에 대한 하락이 좀 더 나올 가능성이 높고 환율이 올라가죠. 그럼 외국인의 수급은 적극적이기는 좀 쉽지는 않다라는 모습들 있지만 또 하락을 뭐 계속적으로 뭐 추세적으로 하기보다는 박스권 내 움직임입니다. 지금 박스권 상단을 높이 봤을 때는 한 2,500 정도 여기 뚫으려면 추가적인 모멘텀이 필요하고요. 당분간 뚫기 힘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박스권 하단은 한 1350 정도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안에서 이제 움직임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 안에서의 종목별, 섹터별 순환매가 이루어지는데 많이 오른 종목 좀 쉬어야 됩니다. 그리고 좀 덜 올랐던 종목들 중에서 다시 올라가는 섹터별 순환매가 당분간은 좀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데 많이 올랐었던 종목들, 뭐 기술주들 최근에 좀 빠르게 올랐었기 때문에 차익 실현 매물 좀 나오고 좀 덜 올랐었던 경기 방어주 혹은 내수주들이 이 당분간 좀 상승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목요일 시장 자체가 좋을 거라는 그런 가능성보다는 이제 전반적으로 약간은 부진할 수 있다. 하지만 큰 그림에서는 박스권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 순환매를 어떻게 잘 이용하느냐가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연결고리에서는 이제 관련된 종목들을 한 종목 갖고 오셨는데요.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종목은 KB금융이 되겠습니다. 또 연말이기도 하죠. 좀 연결시키는 이유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전에 뭐 말씀 주셨듯이 연말 되면 은행주들 관심 좀 올라가죠. 우선은 첫 번째로는 상대적으로 주가 상승이 좀 낮습니다. 가격적으로 부담이 좀 덜 하죠. KB금융을 보면 박스권 하단 굉장히 좀 바닥이 한 43,000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물론 43,000원 대비해서는 올라갔습니다. 뭐 한 17% 정도, 18% 정도 올라가는 모습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KB금융 원래 자리가 사실은 여름 직전에 6월 정도, 6월 초, 5월 말 정도 보면 6만 원 정도 기준으로 움직였었던 종목인데 여전히 좀 많이 떨어져 있죠. 뭐 그 차트에 많이 나오는 패턴인데 지금 쌍바닥이거든요. 해서 쌍바닥 패턴 찍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 나오고 있는데 가격적으로 우선 좀 부담이 좀 덜하다. 굉장히 부담이 좀 낮다라는 모습의 첫 번째 연결시키는 이유를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로는
경기 민감도가 좀 떨어집니다. 물론 뭐 은행주가 경기에 따라서 영향을 안 받는 종목은 아니죠. 돈의 흐름은 경기에 영향을 상당히 좀 많이 받는데 은행주의 실적은 경기 민감도에는 뭐 굉장히 크게 영향받는다라기보다는 은행주는 그런 영향보다는 국내 은행주들은 특히나 더 정부 정책 영향 많이 받는데 요즘에 무슨 기금 많이 형성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 코로나 이 팬데믹 직후처럼 간섭을 강하게 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출자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경기 민감도는 좀 낮다. 미국 시장에서 경기 침체 우려감 부각되면서 기술주들 하락 나왔죠. 경기 침체 우려감 국내도 분명히 있긴 있는데 그 우려감 대비해서는 KB금융 실적, 은행주들 특히나 더 뭐 상당히 잘 선방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 훼손도는 낮고 가격적인 매력도는 높다로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나라 은행주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 괜찮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KB금융을 더 봐야 되는 이유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사실 KB금융이 4대 은행 중에서 배당률이 낮은 편입니다, 사실은. 근데 KB금융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역시나도 대장주죠. 배당률은 떨어지지만 가장 시가총액이 높고요, 4대 금융 지주 중에서. 그리고 대장주의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장 좀 탄탄한 모습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3분기 이 시장 컨센서스보다 잘 나왔습니다. 실적 잘 나왔고요. 그리고 견조한 실적 계속적으로 좀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연말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죠. 연말 기대감. KB는 분기 배당 500원 계속하고 있고 그리고 현금도 있고요. 자사주 소각할 수도 있습니다. 주주 환원 정책이 계속적으로 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연말 그리고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은행주는 계속적으로 좀 가질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23년도는 이익 개선이 좀 더 가파릅니다. KB금융이 4대 은행 중에서 22년도 이익 개선은 이 실적은 조금은 부진합니다. 시장 컨센서스보다는 올라갔지만 조금 부진한데 23년도의 개선 속도를 보면 4대 금융지주 중에서 가장 좀 돋보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손해보험 중심으로 해서 이익이 좀 가파르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제 연말 다가왔기 때문에 23년을 봤을 때도 매력적이고 그리고 금융주 중에서 은행주 중에서 좀 대장이죠. 대장주이기 때문에 좀 KB금융 관심 있게 보셔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가격도 말씀을 드리면 지금 121선 살짝 올라와 있습니다. 121선과 61선이 아래로 깨질 가능성도 위로 깨지기도 가장 어려운 선인데 121선까지 깨고 올라왔기 때문에 121선 살짝 위에서 횡보하다가 추가적인 상승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목표 가격은 사실 이전 가격 정도 수준이죠. 57,000원 정도. 이전 박스권 하단 부근입니다. 57,000원 정도까지 목표 가격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시장의 전체적인 수익률을 높게 가져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요즘 시장에서는 방향도 더 중요해 보입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KB금융 시의성 있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잘 찾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KB금융 목표 주가 57,000원을 얘기를 해드렸으니까요. 오늘 시장에서 하락할 때 고를 수 있는 종목으로 한번 관심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토마토TV와 함께 성공 투자하십시오. 고맙습니다.